네,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가령입니다. 소문난 치과 맛집에 출장을 나왔는데 두 분 원장님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부부치과 대표 원장이자 치주과 전문의인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텀 부부치과 대표 원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양환희입니다. 자, 오늘 센텀 부부치과를 찾았는데 이름 그대로 혹시 부부신가요? 네, 부부가 맞고요. 네, 이름에서 딱 드러나죠. 네. 네, 금실 좀 부부시고 여기가 이제 그 어려운 그 임플란트랑 이런 걸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희 오늘 촬영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좀 했었습니다. 네. 예.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장님. 우선 임플란트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가 좀 궁금해요. 임플란트는 일단은 임플란트의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임플란트 뿌리와 임플란트 머리 부분과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는 연결 부위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수술 순서를 설명드리면 먼저 뼈에 임플란트 뿌리를 박아놓고 이 뿌리에 뼈가 달라붙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이제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임플란트가 뼈에 잘 달라붙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에 본을 떠가지고 연결부와 머리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플란트 했어요. 내가 알았으면 여기서 했을 건데 너무 아프니까 이게 진짜 이게 그 뭐라고 하죠? 신경까지 드러날 정도로 어금니가 다 쪼개져가지고 제가 이제 근무 시간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쉬는 날이 없을 때 이게 이빨이 쪼개지니까 병원을 못 간 거예요. 야간 진료하는데도 막상 찾으려니까 잘 없고. 그래서 이제 고통 속에 살다가 가니까 이미 늦었대. 이 치아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해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새 치아로 해야 된다. 그게 임플란트.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이나 그러니까요. 하는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40대거든요. 40대 임플란트를 한다니까 되게 막 슬퍼지고 이게 진짜 해도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알아보니까 첫 번째 제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 종류가 가는 데마다 다른 브랜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이게 진짜 비싸면 좋은 거고 싼 거면 뭐 나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연령대가 40대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어떻게 좀 살렸어야 되나? 뭐 이미 좀 늦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요 두 가지 오늘 좀 환자 입장에서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알기 위해서는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준가는 사람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은 이제 만 65세 이상이면은 국가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2개를 해줍니다. 이때 국가에서 책정한 임플란트 적정가가 현재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플란트 적정가는 120에서 130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보다 점점 싸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렇게 점점 가격이 싸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가격보다는 의료진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경험이 많고 능숙한 사람인지가 중요하고 또 진료를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하게 잘 보느냐가 가격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임플란트는 뭐 나이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하냐 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치아나 잇몸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면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해도 괜찮은 거고 30대의 치아가 정말 안 좋으면 30대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임플란트에 그러면 제가 좀 걱정이 우리 뭐 인공관절 같은 경우 뭐 10년, 15년 이제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치아도 뭐 기한이 있는지 뭐 종류에 따라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임플란트가 메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보다 이 임플란트가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단단한 걸 잘못 씻거나 하면 깨지거나 아니면은 빼야 될 수도 있듯이 임플란트도 자연치보다 더 잘 망가지거나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좀 그 정해진 어떤 수명이 있나요? 대충 뭐 10년이면 10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플란트는 사실 수명이란 게 정해진 건 없고요. 평균 수명은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연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평생 이를 안 뽑고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30대, 40대에 탈나는 분들도 있듯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5년, 10년 안에 탈나시는 분도 있지만 평생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아, 문제가 없어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관리 잘 하면 평생 쓸 수 있다고 아까 희망을 주셨는데 네. 관리해가면서 네. 오래오래 쓰겠습니다. 네. 치과 무섭습니다. 원장님 또 치과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최 무서워요, 원장님 무서워. 말고도 너무 많으세요. 치과라고 하면 좀 선뜻 가기가 두려우시잖아요. 근데 임플란트가 또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통증의 여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임플란트도 결국에는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마취가 잘 됐다는 전제 하에서는 마취가 되면은 뼈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술식은 사실 통증이 심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얘기해도 돼요? 할 말 많은 거. 그러면 이렇게 원장님이 여러 치과를 다니셨을 때 이제 원장님 말씀 중에 그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병원이 있었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병원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편이세요? 뼈 이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임플란트는 뼈 안에 심는 거기 때문에 뼈가 튼튼하다면은 굳이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뼈가 안 좋거나 치아가 탈이 나서 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할 때 이거를 심을 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뼈 이식을 하게 되고요. 뼈 이식의 비용은 뼈 이식의 양이나 재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뼈 이식을 하고 난 뒤에 기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뼈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뼈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뼈 이식을 먼저 하고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려서 이게 충분히 내 뼈가 되면 그때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요. 만약에 뼈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뼈 이식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 4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걸리니까 저는 이제 하나만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가족 중에 한꺼번에 치아를 5-6개를 해야 되는 분이 계셨어요. 어르신 중에. 한 원장님은 한꺼번에 다 하자고 하셨고 한 어떤 원장님은 뭐 한 3개 나눠서 합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많은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하냐 나눠서 하냐는 사실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한꺼번에 해서라도 나는 빨리 끝내고 싶다 하면은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천천히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최대한 편하게 임플란트를 끝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반반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한꺼번에 하면은 이제 음식 씹을 곳이 부족해서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씩 나눠서 진행하는 거를 선택하시는 환자분이 많고요. 저도 그쪽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분께 그런 쪽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게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해요. 또 연세 너무 많으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을까, 잇몸이 너무 약해서 뭐 뼈를 내가 과연 이식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령과 상관없이 그 환자의 전신 상태나 아니면 잇몸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적응증이 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전신 상태가 건강하고 잇몸뼈가 괜찮으시다면 얼마든지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저희 치과에서도 만 90세 넘으신 분들도 임플란트를 종종 하고는 하십니다. 네, 와,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 지병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당뇨라든지 뭐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거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당뇨이냐 아니면 약을 먹어도 조절이 되지 않고 합병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임플란트 하고 나서 탈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조금 결정이 되는 편입니다. 만약에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이제 문의를 해서 내가 약을 먹으면 잘 조절이 되는 당뇨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사실은 임플란트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병증이 있으시거나 약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되는 당뇨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항생제를 좀 강한 걸 쓰시거나 또는 수술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서 소독을 좀 더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스피린이라든지 이제 심장내과 환자들 있죠. 이제 항혈전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저희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과 그다음에 또 치주과 원장님들께서 또 원하시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기준에서 어떤 약을 좀 끊어야 되고 하는 약들이 혹시 있는가요? 네.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고혈압 관련된 약들은 수술이랑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아스피린이라던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끊고 오십시오라고 수술의 범위나 크기에 따라서 의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하셔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지혈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내과의 전문의 선생님께 이 약을 얼마나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끊어도 환자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의뢰를 보내고 그 답변을 받은 다음에 그 답변을 따라서 이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요즘 그 임플란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흔들려요. 소위 말하는 나사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실제로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점검을 갔는데 점검받고 난 뒤에는 또 안 흔들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네, 임플란트는 심는다고 끝이 아니고 합병증이 있게 마련인데요. 가장 흔한 합병증은 이제 임플란트 주위 염증이 있고 두 번째로 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나사풀림이 있습니다. 나사풀림은 임플란트 뿌리 부분과 치아 머리 부분이 나사로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씹는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나사가 조금씩 풀리는 힘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조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나사를 조여주기 위해서는 치아 머리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구멍을 메꾸는 재료는 이제 일시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또 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료도 떨어지면은 한 번씩 치과에 가서 메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좀 메우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네,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가 좀 약하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사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가 수술의 예후라던가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골다공증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기로 한 2년 정도 이상을 맞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사를 일시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단을 했다가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이 중단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주사로 대체를 해서 환자분께서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주사를 맞다가 이제 수술을 받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과에 의뢰가 오면 네. 사실 뭐 3개월, 6개월이라고 하니까 되게 긴 기간 같지만 주사를 한 번 내지 두 번 스킵하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장님 궁금한 것이 치아가 뭐 한두 개 정도 소실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불편해서 발치를 했는데 그냥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그냥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가 없는 공간으로 양 옆에 치아가 쓰러지게 되고요. 또 맞물리는 치아는 그 공간으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방치가 오래되다 보면은 임플란트를 하나만 해도 됐었는데 이 주변에 3개의 치아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 오래 방치가 되면은 도저히 살렸을 수 없는 정도가 돼서 주변 치아까지 뽑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왔냐면 SNS에 그 인스타그램에 그 센터 부부치과 치면 나오실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비포 애프터를 많이 올리셨어.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어려운 시술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뭐 먼저 와서 이제 촬영하기 전에 둘러봤는데 안에 수술실도 거의 대학병원급으로 되게 멋지게 수술실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던데 혹시 이렇게 또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좀 큰 수술실을 해놓고 어려운 시술들을 하실 수 있는 뭐 계기가 있었는지 이런 능력치가 올라오는 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치주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어려운 임플란트를 비교적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치주과 전문의라고 하면은 잇몸 치료와 임플란트 수술에 특화된 전문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3년 동안 수련할 때 일반 치과에서는 하기 힘든 어려운 환자들이 주로 대학병원 치주과로 오시게 되고 그런 환자분들을 3년 동안 수련하면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케이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입구 들어오면서 봤는데 그 지역에서는 최고 이제 마지막 상급 병원에서 네. 이제 근무를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또 오. 하버드대에서 또 공부도 하신 코스 또 밟으신 또 실력 있는 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운 케이스들 많이 보시고 많이 하신 게 제일 큰 뭐 좀 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뭐 어려운 케이스들 잘 하신다는 얘기는 쉬운 케이스들은 더 잘하신다는 얘기니까 임플란트 또 전문가가 이번에 또 제가 처음 알았는데 치주과입니다, 그죠? 치주과 전문의를 보고 이제 임플란트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센텀 부부치과에는 치주과 전문의 또 어려운 케이스 많이 하시는 또 원장님 계시니까 김형민 대표 원장님이 또 치주과 전문의로서 임플란트 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양환희 원장님은 오늘 좀 조용히 계신데 통합과 전문이세요. 그래서 이제 잇몸 질환 쪽으로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다음 편에서는 양 대표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오늘 임플란트 편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또 공식 인사가 있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네. 가시죠? 네. 자, 하나, 둘, 세 발.